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국민의힘에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행안위가 정부를 상대로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여야가 참사 당시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는데 야당으로부터 사퇴 요구가 쏟아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이 거셌습니다. 예결위에선 재난안전통신망의 미작동과 정부의 부실 대응을 놓고 여야가 전현 정부 책임론으로 맞붙었고 복지위에선 재난응급의료체계 개선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오늘은 응급구조를 위해 이태원 참사 현장에 직접 달려갔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현장 대응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이태원 참사 열흘째 국가 애도 기간을 끝낸 정치권이 참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진상규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쟁점으로 떠오른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놓고 여야 이견이 팽팽한데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자리에서도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치권과 전 국민의 애도가 이어졌던 이태원 참사 조문 정국이 지난주 막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치권은 일제히 진상규명 움직임을 본격화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한 첫 자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며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약속한 여야는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 여부로 맞붙었습니다. 단계적 수사 이후 국정조사 시기와 필요성을 논의하자는 국민의힘과 집권 여당이 책임 있게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민주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아직은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수사 진행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 계속 국정조사를 거부 반대한다면 우리라도 이제 그러면은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 제출할 수밖에 없고.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거듭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국회로서는 빠르게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꺼내든 상황. 국정조사에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인데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여야정 협의체는 거부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수완박법으로 대형 참사 수사에 있어 검찰 손발을 묶은 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이어 정의당도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만큼 오는 1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재난안전 분야 주무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를 상대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첫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이번 참사에 연관 있는 정부 책임자들을 한데 불러 모은 건데요. 여야 할 것 없이 재난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조문 정국이 끝나고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 여야는 참사 당시 위기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성토했습니다. 특히 초기 112 신고 당시 경찰의 보고 체계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며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고 질타했습니다.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사무실에서 보고를 해야죠. 무슨 강제 예산이 됩니까? 물 미듯이 밀려오는 마당에.
또 이거는 이제 허위 보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112 센터에 보내고 119에도 보내고 서울시장에 있는 다산 콜센터 110에도 보냈잖아요. 죽어간다고? 왜 대응을 안 하냐고 왜? 그 당시에 보고 부분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여야 모두에서 정부 책임론은 거셌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부처의 부실한 초기 대응, 사후 대처, 실언 등을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는데 이 장관은 송구하다면서도 현재 사퇴 의사는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재난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경험도 그리고 전문성도 갖추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퇴를 수습해야 될 지금은 장관직에 내놓을 것이 아니라 수습을 위해서라도 빨리 사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속 대책 마련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이번 참사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되돌아보자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보다는 사태 수습과 신속한 수사가 우선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검수완박 때문에 경찰을 수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 경찰의 존폐를 걸고 한치의 의혹도 없이 수사 잘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참사 현장에 관할 서장. 행안위에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는 말로 일각의 사퇴 의사를 일축했습니다. 한편 행안위는 오는 16일에도 이태원 참사 사고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도 증인으로 불러 참사 당일의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가릴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도 이태원 참사가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에 집중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부실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을 놓고 여야는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건 관련 책임자들의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8시 33분과 9시에 각각 경찰이 소방에다가 공동 대응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묵살당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전 정부의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에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작동했기에 지금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기관 사이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는데 좀 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즉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한 대응이 부른 참사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사전 대비도 없었고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도 엉망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최소한 금요일이 되면 집회 시위 그리고 주요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곳에 대한 기본적인 보고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 계획을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내리지 않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의 책임론도 꺼내들었습니다. 경찰청 지휘하겠다, 지휘 근거 규정 만들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또 근거 없다고 잠깐 말씀하시는데 국무총리도 경찰청 지휘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은 정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내년도 예산안이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요.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여야는 보건당국의 재난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지적하고 유족과 부상자들의 심리치료를 강조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참사 당일 보건당국의 재난응급의료 체계가 부실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복지부는 소방청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사고 발생 정보를 공유받아 전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 DMET의 출동을 요청하는데 그 요청이 현저히 늦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참사 발생 1시간이 지났지만 중환자 병상을 8개밖에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최초 10시 15분에 연락을 받았을 때 바로 신속하게 이런 체계가 가동이 됐다고 하면은 1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1시간이면 이미 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난 뒤죠. 이 심각한 대응 체계의 어떤 가동 오류가 난 거 아닙니까? 중환자 치료에 가장 적합했던 인근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사망자가 몰린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환자 분류와 우선순위에 따른 이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분들 중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도 꽤 많아요. 결국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어디로 갔냐 봤더니 거의 대부분 100%가 이 20몇 명이 다 6km에서 27km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해요. 이에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시 순천향대 병원에서는 이미 받을 수 있는 환자 최대치인 4명의 중환자를 치료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환자들이 이송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구급 상황관리센터에서 요청을 받아야 출동시키는 이 시스템이 아니라 자동 출동하는 시스템, 그것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함께 재난 현장의 컨트롤 타워의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디멧의 자동 출동 시스템 도입과 환자 분류, 이동 등의 일부 권한을 디멧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유족과 부상자를 대상으로 재난 트라우마 심리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복지부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제거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182일 만에 1기 내각을 완성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거듭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 양극화를 초래하는 등 이미 10년 전의 실패로 판명난 인사를 재활용했다며 이 장관에 대한 임명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정 내용의 타당성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 측은 이 자리에서 법 개정의 목표는 역동적인 혁신 성장을 통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이라면서 세부담 완화가 경제 활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복합 경제 위기 해소에 중점을 두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 과세 체계를 개편했다고 평가한 반면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맞추면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면서 감세 정책을 지속하면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를 방문한 캐서린 러셀 유니세프 총재를 만나 한국과 유니세프 간의 협력과 국제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유니세프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러셀 총재는 유니세프의 지속적 활동을 위해선 정규 재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 의장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감안해 유니세프에 대한 정규 재원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국회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서 야당에서 이제 국정조사를 꺼내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국정조사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인 경찰이 셀프 조사를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일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부족하면 국정조사를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국정조사가 이제 합의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불발될 경우에 야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일단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더라도 일방적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달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개최 일자는 오는 10일과 24일 두 차례입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 전날까지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를 지켜보다 끝내 합의가 불발되면 다른 야당을 설득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10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면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특검까지 꺼내들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야당이 국정조사 그리고 이제 특검까지 가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사실상 어렵고 특검도 특검법 논의에만 몇 달이 걸릴지 모른다며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건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앤 검수완박법 때문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기 전에 검수완박법 개정부터 나서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일단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에 반대는 하고 있지만 그 당내 자체특위를 구성해서 진상규명과 후속 대책에는 나설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위원장으로 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꾸렸는데요. 특위 내에는 진상조사 소위, 안전대책 소위, 국민안심 소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했습니다.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유사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 등 정책 지원을 모색할 계획인데요. 특위는 모레 용산경찰서와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오는 11일에는 사고 관련 정부 보고를 받은 뒤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이제 이번 주부터 여야 간의 이제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 소관 상임위 행안위에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오늘 현안 질의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윤익은 경찰청장과 남아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출석했는데요. 이번 참사는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인한 인재라며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걸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부실하게 대응했다며 재난안전 대응 체계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익은 경찰청장은 일정 부분 경찰 내 보고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또 야당에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 수습과 위로라며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대통령실과 사의와 관련해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현안 질의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고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행안위는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16일 전체 회의에 불러 사고 경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예결위, 복지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태원 참사가 쟁점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접어들면서 오늘 예결위에서는 종합정책 질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참사 발생 9일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대한민국을 찾았다 피해를 입은 외국인과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여러 가지 심리치료가 진행 중이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 받아야 할지 피해자들이 잘 모르거나 혼란스러워한다며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문체위에서는 이번 참사처럼 다수가 몰릴 수 있는 축제나 공연장에 안전대책 계획을 세울 것을 문체부에 주문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7일 이목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이상민 책임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 참사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힌 대통령은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문책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이와 함께 참사에 대한 책임자 공방도 뜨겁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민들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목했습니다. 용산경찰서장과 서울시장이 그 뒤를 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책임자로 지목된 이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장관이 책임의 대상자로 지목이 된 만큼 정치권의 공방도 거셉니다. 참사를 방치해놓고 대통령실과 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이 정부를 국민은 극도로 불신하고 있습니다. 총리 경질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의 파면은 물론이고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논하기보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주당에선 재난안전주무부처 수장인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파면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신속한 수사가 먼저라면서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상민 장관은 오늘 국회 행안위에 출석했죠. 거취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께 사의 표명한 적이 없고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수사가 먼저다, 아니다, 책임자 징계부터가 먼저다라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정쟁을 벌이는 정치권과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부까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현명한 수습 대책이 식배봅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정치톡은 촛불 영업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요. 이 집회를 독려하는 단체 대화방에 민주당 의원들이 포함됐던 의혹을 들고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퇴진 운동 전문 정당입니까?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고 민주당이 이 불행한 사건을 정쟁화하려는 조짐 여기저기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탄핵 주장을 여러 차례 해왔죠. 심지어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용산에서 벌어졌던 집회 거기 참여해서 윤석열 대통령 아웃이다. 탄핵해라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지금 민주당이 이걸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10월 열렸던 반정부 집회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참석했던 사실을 다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에도 반발하면서 탄핵을 선동하는 것이냐면서 비판했었죠. 추모를 가장한 정치 선동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추운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울분은 주권자로서 너무나 정당한 목소리입니다. 주권 여당의 전현직 지도부들은 국민 아픔을 보듬기는커녕 추모가 아니라 추태라거나 비극은 산업, 촛불은 영업이라는 등 옮기기에도 끔찍한 말로 참사를 정쟁화하려 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촛불을 들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정당한 목소리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에 퇴진 집회 관련 대화방에 민주당 의원들이 포함돼 있고 당 조직이 동원된 게 아니냐는 의혹엔 발언을 아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주의 상징이자 평화의 상징이 된 촛불 집회가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는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겠다, 책임을 묻겠다. 여야 모두 같은 말을 하고는 있지만 속내는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박정화 수석 대변인을 연결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계사와 백석대에서 이제 사과를 했고 오늘 오전에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에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도 사과가 이제 미흡하다는 입장인데요.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글쎄요, 지금 민주당이 어떤 뜻으로 대통령 사과를 자꾸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사과를 하셨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시원하게 딱 그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사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있는데요. 오늘 아침 일부 조간에 보면은 실명 컬럼들이 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대통령에게 시간을 줘야 된다. 대통령의 시간이다. 지금부터. 그런 게 있는데 아주 유심히 봤거든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좀 전에 우리 강아랑의 뉴스톡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이걸 가지고 정쟁화하려고 하는 의도를 저는 뭐 민주당이 서서히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과 문제 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언가의 이 일에 대해서 수습하는 프로그램과 시간을 좀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주는 게 옳지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사과가 미진하다 또 해라 라고 하는 의도가 저는 순수치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좀 국민적으로 굉장히 슬픈 사안을 가지고 자꾸 정쟁화하고 뭐 이상하게 자기네들과 연계된 집단이 촛불 집회를 또 유도하고 또 오늘도 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만은 애들 사진하고 이름 공개해서 뭐 어떻게 하자고 또 막 이런 문자 메시지도 이미 노출이 됐더라고요. 과연 민주당의 속내는 그리고 이 건을 대하는 자세가 과연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같은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네, 저희 앞선 코너 눈여겨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정권 퇴진 촛불 집회를 선동하면서 부추겼던 겁니다.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다. 이 점을 부각시켜서 정부 책임론 방어에 나선 것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은 국민 모두가 다 애도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야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 모두 누구 하나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정말 이렇게 꽃다운 애들이 사그러진 거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 거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려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들이라고 봐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마다 민주당 조직들 동원하고 그 안에 전 현직 민주당 지도부들 다 들어가 있는 방에서 사람을 모으고 퇴진운동 하자고 하고 오늘은 보면은 아이들 얼굴 사진 다 모아서 무슨 추모단을 만들자고 그러고 유가족을 접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과연 뭘 기획하고 있는 건지 의도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건을 가지고 정치 쟁점화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대통령 리더십을 자꾸 흔들어내는 저희가 저는 뭐 순수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역공을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다 동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당은 앞서 오늘 오전부터 뭐 비대위 회의 그다음에 이태원 사건 관련 특위 이렇게 회의가 1년에 있었는데요. 이 상황의 진상을 분명히 규명할 거고 문제가 있는 책임자들은 단호히 문책할 거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게 노력할 겁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5년 동안 나라를 운영했어요. 그 사이에 과연 그들은 뭐 했는지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뭐 정권 퇴진운동 저는 뭐 듣고도 이게 정말 현실로 듣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냥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조사에 대해서 이제 거부 의사를 이제 밝혔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 그리고 이제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이제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실까요?
절대 의석을 가지고 단독으로라도 뭐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민주당 의석을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오늘 뭐 쭉 우리 국회 방송도 생중계로 계속했습니다만은 지금 행안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방을 한번 보세요. 진실에 접근하는 건지 아니면 서로 간에 정치적 공방을 하는 건지 저는 뭐 국민들 눈으로 보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국정조사를 해서 뭔가 진실을 드러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는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조사하면서 시간 끌고 또 이것도 미진하다고 특검하고 그다음에 유가족들한테 슬픔을 막 또 이용하고 이런 정쟁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저는 그 경찰 조사 나오고 이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정부에서 다른 방식으로 또 진상을 규명하는 이 건을 보면서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정치 공세를 저는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했던 내용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전 조치부터 현장 대응과 구조 체계까지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참사 현장에 직접 달려갔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이 이제 국민에게 칭찬을 받는 게 뭐 자주 볼 수 있는 이제 풍경이 아닌데 그날 이제 힘을 보태기 위해서 참사 현장에 이제 달려가셨는데 사실 이제 국민이 정치인에게 바라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 이제 자주 볼 수 없으니까 네티즌 여러분들이 이제 SNS에 칭찬 댓글이 이제 쏟아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많이 부끄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기 때문에 저라도 보탤 수 있다면 의사로서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예전에 해외 재난이나 국내 재난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재난의료팀의 DMS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시점에 언론에서 정말 CPR하는 현장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정말 지금 시간에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라도 가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또 제안을 하셨어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12구 참사로 부르자 제안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 지금 여러 한국 심리학회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의들이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상당한 트라우마를 받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 목격한 그런 우리 국민들 그리고 현장에서의 희생이나 아니면 소생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회복 중심의 언어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태원이라는 특정 지역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더 악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구 참사로서의 명명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예는 예전에도 우리가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 우한 바이러스로 지역명을 쓰다가 실제로 코로나로 바뀐 정도 있고요. 또 예전에 세월호도 처음에는 진도 여객성 출몰로 하다가 세월호로 바뀐 바가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사실은 뉴욕 희생자 테러 뭐 이런 발언으로 명명되다가 일정 부분 지난 다음에는 9.11 테러로 바뀐 만큼 우리도 이제는 이 네이밍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트라우마에서 완화할 수 있고 조금 더 회복으로 갈 수 있는 명명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상임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네, 당시 현장에 도착하셨을 때 그 현장을 아수라장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당시 상황을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몇 시쯤에 도착하신 건가요? 저는 새벽 1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당시에 어느 정도 중증, 응급 환자들은 정리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현장에서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는데 한계는 있었지만 여전히 경증의 그런 피해자 분들께서 40여 명이 그 천막 텐트 앞에서 대기하고 계셨고요. 어떻게 이런 참사가 후진국형 참사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제를 한다고 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나라하게 그 구조 현장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통제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여전히 그런 구조 현장에서의 많은 분들이 그대로 목격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비규환 현장을 저 또한 안에 들어가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압사 사고의 이제 골든 타임이 이제 4분이라고요. 예.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인데 이태원 참사 현장은 근데 이제 접근부터가 이제 뭐 쉽지가 않았던. 그래서 이제 뭐 용산 서장도 1시간 뭐 이후에 도착을 했었던 이 상황인데, 근데 이 골든 타임을 놓치기 이렇게 쉬운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가 또 어떤 상황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압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량의 사실은 예후가 안 좋은 환자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대응을 한다고 해도 살릴 수 있는 환자의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은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느냐를 복귀해 봤을 때 실제로 현장에서의 그런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현장 지휘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갔고 소방이 갔고 그다음에 응급의료가 갔는데요. 소방의 대응도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았고 응급의료에 있어서 디메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그 용산 소방서장 그리고 용산 보건소장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상당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언론 대응,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시느라고 현장에서의 응급 구조 그리고 이송에 대한 지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의 대응 체계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이 과연 보건소장이 현장에서의 응급의료팀을 총지휘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음 재난에서도 컨트롤 타워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과 소방과 응급의료의 삼박자가 잘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현장에서 정말 환자를 분류하고 우선순위 이송을 해야 되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긴급 환자, 그리고 응급 환자, 비응급 환자, 그다음에 사망자인데요. 이번엔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희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망자부터 옮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보이는 사람한테 급급해서 하게 된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긴 했지만 조금 더 일사불란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실제로 마지막에 발생한 사망자들은 부상자였다가 사망자로 간 것입니다. 병원에서 사망으로 간 거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서 사망하신 분이 아니라 병원에 이송되어서 처치 중에 사망한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이송했더라면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처절한 반성과 리뷰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난의료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시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체계가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컨트롤 타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 현장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컨트롤 타워가 어디가 돼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날 현장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됐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저희도 갔을 때 도대체 누가 책임자인지 몰라서 좀 우왕좌왕했던 바가 있었고 실제로 만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찰이 먼저 도착을 하고 그다음에 소방이 응급 구조와 이송을 하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소방서장이 컨트롤 타워가 됩니다. 그리고 응급 의료팀이 도착하게 되면 이제 디메팀을 총지휘할 수 있는 보건소장이 그 권한을 이양받아서 발생한 환자들에 대한 중증도 분류 그리고 응급처치 그리고 이송에 대한 우선순위와 총지휘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재난대응 매뉴얼을 계속 만들고 소방의 역할 그리고 응급의료의 역할을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으로서는 워낙에 광범위한
넓이에서의 그런 사망자들이 널려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을 살릴 수 있는 환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선 지정하고 그들부터 가까운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번에 작동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이런 부분은 오늘 보건복지 상임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네. 네, 그런 면에서 장관도 이런 디맷 요청을 전화로 한 팀씩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호출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번의 상황을 보면 15분에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 10시 38분에 응급의료 상황실은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디맷팀을 요청하기 시작한 거는 48분부터입니다. 네. 이미 재난 의료에 대한 요청을 한 시간이 많이 늦었다는 거죠. 어떻게 더 빨리게 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번과 같은 인명 피해, 다중 그 밀집 지역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런 그 사고에서는 관할 소방서장과 그리고 이제 보건소장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신 대로 행안위, 법사위, 보건복지위 그 상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와 이제 여야 공방이 이제 계속됐는데 앞으로 이런 공방이 이제 한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국정조사를 그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지만 그 여당과 정부는 부정적인 이제 견해를 보이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부 여당의 그 인식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참사에 대해서 진상규명 계획은 그 민주당은 또 어떤지 같이 좀 들어볼까요? 예, 지금으로서는 경찰청의 그런 부실 대응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왜 경찰이 제대로 초동 대처를 못했느냐 그리고 네. 예방을 왜 못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 기동대가 서초동 얘는 파견이 돼 있었지만 실제로 국민의 안전과 그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10만 명이 모이는 혼잡한 이태원에는 매우 적게 배치가 됐었고 네. 특히 저녁 6시 반부터 신고가 들어왔지만 그거에 대한 대응이나 경찰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경찰만의 문제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사안에 있어서 결국에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가시는 거죠.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 대국민 사과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의 더 원인 규명을 위해서 그럼 이번 사안에서 경찰만 잘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모든 그런 샅샅한 근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도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명이 되어야 된다. 우리 많은 유족분들과 희생자분들이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을 질 사람이 어느 선까지인지에 대한 우리 여야의 그런 국회에서의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유족과 피해자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상당한 트라우마를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후속 조치와 이분들이 정말 일상생활로 회복될 때까지의 충분한 지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저희 당의 알겠습니다. 노력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 대통령이 이제 종교회와 또 이제 그 오늘도 국가 재난안전점검회에서도 이제 사과를 했는데 그 이게 이제 미흡하다는 입장이잖아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해야 진정성이 있을까요? 이 대답은 좀 짧게 들어볼까요? 예, 정식으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요청하시고요. 네. 그런 면에서의 대통령의 진솔된 사과의 시간이 따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민주당에서 참사대책본부에서 그 사고 수습 역할을 맡고 계시잖아요. 초당적인 협력이 앞으로 필요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당에게 제안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런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의 현장 통제 그리고 교통 통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접근성이 어려웠던 부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런 인파가 몰리는 여러 곳에서의 예방과 경찰과 안전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른 경찰, 소방, 응급의료의 대처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와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그런 면에서의 국회에서의 역할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가가 이렇게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보상책까지도 저희가 책임지고서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에 현장으로 달려가신 걸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고 추진력에 감탄하는 분들 정말 많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의정 활동을 하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좀 들어볼까요?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는 이유는 나도 그 상황에 있었으면 죽을 수 있었다라는 공감대입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공감대이기 때문에 그 누구가 일상생활을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더라도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그 관계 당국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는 재난에 안전한 나라, 그리고 감염병에 안전한 나라, 그리고 그 누구도 어디에서나 국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자 이건 약간 좀 별도의 질문이긴 한데요. 앞으로 이제 그 출연하시는 정치인 국회의원분들께 공통으로 드릴 생각입니다. 정치인의 말, 또 이제 당내 대변인도 지내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제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치는 흔히 이제 말로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정치인으로서 말씀하실 때 어떤 걸 평소에 많이 염두에 두셨고 또 정치인의 스피치, 정치인의 말은 어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예, 제가 첫 번째 타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서의 정치인의 말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행동하는 말, 그리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말을 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이태원 참사 현장 대응 분석과 대책 마련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절기 입동이었는데요.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내일도 아침 최저 기온이 3도에서 11도 정도, 낮 최고 기온이 14도에서 21도 정도로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충남에서 나쁨 수준, 그 밖의 지역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